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한 지 44년 됐거든요. 예, 44년 됐는데 우리 아저씨가 저기 집을 팔았어요. 예, 집을 팔고 저기 인천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저기 돈을 한 8억 정도 가져 있어요. 예, 근데 돈을 좀 주지도 안 하고 제가 근데 이 양반이 처음부터 저기 이혼하자 소리는 하고 예. 돈은 안 주고 예,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네, 사람이 저기 결혼한 지 44년 했는데 36년간을 네, 저기 1년에 13번을 제사를 모셨어요. 예, 그리고 방탕생활 날마다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저기 각방선제가 한 5년 됐거든요. 예, 근데 이혼을 하면 돈을 하나도 안 주면서 나가래요, 그냥. 예, 제가 지금 63년생이거든요. 예, 67인데. 예,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남편분께서 이혼을 요구하고는 있으시지만 뭔가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변호사님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최정현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라고 예, 합니다. 예, 예, 지금 44년이면은 상당히 오래 이제 혼인 생활을 지속해 오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 41살인데 지식도 없고,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대학교를. 그랬는데 지식도 없고,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생활이 무능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내 탓이래요. 자기 탓은 아니고 내가 엄마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내가 그러면 몸만 나가래요. 그냥 왜 돈을 주느냐고. 그리고 뭐 사사건건 사람을 무시하고 전부 다 뭐라 하면 저기 돈도 못 벌면서 돈을 막 쓴다고 그러고 쓸 돈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한 지 44년 됐는데 우리가 제사를 36년간을 모셨어요. 13분을. 그래왔는데 그런 것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날마다 방탕생활을 해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가 이사를 왔는데 여기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지금 2달 됐는데 돈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돈을 주느냐고 그러고 근데 뭐 하시더니 꼬투리를 잡고 이유도 안 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 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이혼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예,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뭐 예,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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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상담자분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예, 그동안 억울하신 점들이 되게 예, 많은 것 억울해가, 같아요. 예, 예, 뭐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그러려면은 이제 법에서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폭언, 폭행, 예, 그리고 뭐 예, 매도, 예, 뭐 그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좀 있으셨는지, 뭘 예, 결정을 하면 혼자 해요. 예, 절대 우리한테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들이 41살인데 예, 걔하고 저하고 이혼도 안 하고 혼자 결정을 하고 예. 근데 지금은 좀 저기 방탕 생활을 안 하고 옛날에는 방탕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방탕 그래가지고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가서 뭐 노름하고 집 두 채 날리고 집에 예, 들어오지도 안 하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음, 그러지는 않는데 네네, 돈을 지금 돈 한 8억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저기 3억만 달라고 그랬어요. 3억만 네네, 주면. 예, 그리고 이 저기 융자를 2억 5천을 받았는데 예, 이자를
1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2억 5천을, 3억을 주면 내가 네. 이자도 내고 하고 살겠다고.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돈을 왜 주느냐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그러면 네. 그냥 몸만 나가래요. 그래서 몸만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예. 아니 결혼할 때 돈 땡전 없이 해가지고 둘이 살아가지고 예. 이때까지 살았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벌은 거고 내가 벌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안 준대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억울해가지고 아우 막 날마다 예. 저기 아우 사는 거 같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네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하나가 저기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심장병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러는데도 뭐만 하면 애미가 잘못돼서 그렇대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밖에 네.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저씨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말을 해도 못 따라가고 뭐 머리를 써도 못 따라가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 그래가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 일단 예. 상담자분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산 예.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이제 혼인 기간 중에 이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예, 이제 근데 분할은 공평하게 뭐 5대 5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부가 이제 그 상담자분께서 44년을 사셨으니까 예. 44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 혼인할 때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혼인을 하고 나서 44년간 지금 그 재산을 축적해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8억이든 그렇게 예. 재산이 형성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8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 덜 기여했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 기본적으로 그 배우자분께서 남편분께서 그거를 외부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그 재산 축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 상담자분께서는 뭐 육아부터 해서 가정일까지 해서 도맡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8억이라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기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뭐 예. 가정일 그리고 육아 이런 것들도 다 기여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분께서 뭐라고 하던지 간에 예. 상담자분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담자분의 배우자분께서 뭐 땡전 예. 한 푼 없이 넌 나가라,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뭐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예. 받으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뭐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뭐 기여도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뭐 몇 대 몇으로 분할할지 그런 것들은 뭐 소송을 하든지 뭐 협의를 하든지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8억이란 재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예. 이제 상담자분한테도 권리가 있다라고 근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변호사님 그거 통장에 돈 들은 거를 만약에 이혼이 들어가면 싹 다른 데 옮긴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재산 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그렇게- 못 찾잖아요. 아니요, 뭐 반드시 못 찾는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 왜냐하면은 아. 뭐 나중에 뭐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뭐 예.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거 있고 또 있고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뭐 통장에 뭐 금전의 이제 흐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예. 가장 좋겠습니다만 뭐 예. 못 찾는 경우도 사실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혼인을 하기 전에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한다면 예, 예. 그런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예. 파악을 해두시는 게 가장 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받을 때 다툼 없이 깨끗하게 결정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차업은 음.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요, 차압을 파악, 하는 게 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
배우 오랫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남편분께서 뭐 거래하시는 은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 뭐 예. 아마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44년간 이제 혼인 생활을 예, 했다라고 알아요. 하면은 그 예. 통장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예, 충분히 예.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예. 금액이 어느 순간 혼인이 이혼 소송이나 뭐 시작됐을 때 그 돈이 갑자기 예.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재산 은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소송 네.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으니까 예, 너무 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 건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뭐 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상담자분 얘기만 들었으니까 근데 예. 이제 뭐 남편분께서도 섭섭하신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쌍방에 그런 섭섭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더 명백한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특히 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예. 뭐 남편분께서 그간 무시를 일삼아 왔다는 거 그리고 예.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거 예. 뭐 가정 일에서 벌어졌던 불화 같은 경우에 사실 부부가 공동으로 이겨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정신적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 뭐 방탕한 생활을 해오셨다고 했어요. 아까 예, 예. 배우자분께서. 예. 예. 그랬을 때 만약에 혹시 뭐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라든지 아, 한다면 그럼요. 그런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나중에 위자료 청구할 때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고 뭐 아. 위자료가 뭐 이제 서로의 뭐 그 과실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뭐 네. 많게는 3천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증거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예. 뭐 또 하나 아까 재산 분할에서 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 사실은 재산이 원래 더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배우자분께서 노름이나 이런 걸 안 했다면. 예. 근데 그 노름으로 집을 날려먹었다 이런 것도 뭐 아까 집 두 채를 날려먹었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형성된 재산 8억이라는 예. 돈에서도 뭐 예. 남편분께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해오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 날려먹은 돈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기여도를 반영해서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많이 예. 참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나중에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되게 유리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예. 뭐 한번 모아두시고 예. 뭐 그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뭐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배우자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예. 소송을 안 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가장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노름 있었던 거, 방탕한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한번 유인해 보시고 예.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녹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녹취를. 그럼 예. 왜냐하면 당신 예전에 노름했잖아 이렇게 윽박 지르면은 그건 뭐 내가 했지라고 얘기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해서 잘 풀려서 이혼 소송을 안 가면 제일 좋고요. 이제 예.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대화 내용도 뭐 오가게 될 텐데 예. 그런 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예. 배우자분께서도 좀 경계심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놓는다면 예.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과거의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네. 뭐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과오를 넘어갔으면 그 과오에 대해서 보통 증거를 남겨놓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서로 쌍방의 주장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예. 이제 법원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랬을 때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봤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참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결국 이혼해서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예. 뭐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혼도 준비가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뭐 소송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 뭐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만약에 남편분께서 계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를 하신다면 두 네. 분이서 한번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아.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시더라도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유사한 답변을 들으시게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결국에 남편분께서도 자기가 재산 분할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송이 능사도 아니고 먼저 네.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모르는 시청자님. 걸 알아가지고 이제 좀 더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권리가 있으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원하던 답변을 좀 얻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이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 정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